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추진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도 난세영 전문가님께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영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려서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는 매일매일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도움을 받으시고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에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과연 우리가 시초가에 편입을 했을 때 네. 그걸 편입을 해서 금요일 날 종가에 팔았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장 시작되기 전에 네이버에 나온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도 뭐 목표가 올린 종목들 나오지만은 그렇게 되면 비교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일단 월요일하고 화요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종목을 선정을 해서 실제로 편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를 이제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시간을 거의 뭐 1년 이상 진행을 했는데 네. 이거 보면은 뭐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 전략이 큰 수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전략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하루에 많아야 서너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뭐 동일 금액을 한번 사보시면은 네. 일주일에 2번이니까 그때 동시효과 때 매매하시고 금요일 날 마지막에 매매하시면은 일주일에 3번만 매매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물론 이제 여기는 수수료가 감안이 안 된 건데 수수료가 감안되면 조금 더 수익률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네. 뭐 이렇게 수수료를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전문가 방이라든가 카톡방에 뭐 들어가서 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매매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혼자서 자기 능력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내가 도저히 뭐 주식을 잘 모르겠다, 네. 종목을 뭐 잘 모르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테마주 어떻게 편성하다가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이런 어널리스트들이 어쨌든 간에 추천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하시게 되면은 그나마 손실을 줄이고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럼 보면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식은 보면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종목이지만 이런 어널리스트들이 그래도 제시하는 종목들 또 그중에서도 목표가가 올리는 종목들은 빠지는 것보다는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을 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피할 거는 지난주에 목표가를 올리는데 이번 주에 또 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보시면은 JIP 엔터하고 BH 글로비스는 이번 주에도 또
어제 오늘 목표를 올렸거든요.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은 일단 피하셔야겠죠.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났으면 상관이 없지만 보시면 JYP엔터는 7% 났고 BH도 7% 났고 현대글로벌스도 2.4% 났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목표가 올린다 해서도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오히려 오르는 것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만 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제 6종목이 일단 목표가를 올린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종목이 7% 이상이 났어요. BH나 JYP엔터, 대덕전자. 이제 마이너스 나는 종목이 이제 하이닉스하고 하이트진로 네.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였고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2%대 수익을 냈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대차 그룹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떤 굉장히 글로비스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이닉스는 역시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선물 파생하고 연계라든가 또 반도체 어떤 시향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러 가지 엮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는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수익 면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이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삼성전자보다는 또 하이닉스는 그래도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요. 매매를 잘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뭐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답답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는 대덕전자하고 JYP엔터에 대해서 한번 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신증권에서 하나는 하나금융투자에서 3월 22일 날 화요일 날 레포트를 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요새는 어널리스트들이 장명을 잘하죠. 제목부터가 네. 1분기 깜짝 실적, 수학의 질주가 시작. 안 오를 수가 없죠. 이런 네. 경우로 해서 이제 목표가를 36,000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연결 실적으로 보면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전분기 대비 38% 증가한 370억. 그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0% 증가한 339억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컨센서스가 307억인데 지금 뭐 370억이니까 큰 폭으로 일단은 네. 상회를 한다. 그러니까 어닝 뭐 서프라이즈로 얘기할 수 있고요. 매출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6%, 전분기 대비 5% 증가한 2,951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이제 약 4년 전에 대덕 GDS가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합병한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300억을 상회를 할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이 일단 반도체 패키지 호황 및 믹스 효과 확대,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은 FC, BGA 매출 시작. 그래서 본격적인 정상 가동에 진입을 하여 적자 축소가 전체 이익 증거랑 연결 과정에 있다가 판단된다. 뭐냐면 이제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면서 그만큼 이제 초기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부터 뭐 흑자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비 투자한 것들이 점점점 일단은 적자가 축소되면서 이제 조만간에 흑자 전환을 하겠죠.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적자를 보였던 연성 PCB와 MLB 부분이 수익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비용 절감을 함으로써 이익이 계속 늘었다. 뭐 이런 게 또 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 네 번째는 환율, 이제 원화 약세가 네.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률에 개선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달러로 수출하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유리한 거고, 네. 대신에 이제 수입을 할 때는 불리하겠죠. 그렇죠. 달러라.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엔화로 하느냐 뭐 원화로 하느냐 달러로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달러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만큼 호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1분기 실적을 반영했을 때 올해와 내년에 EPS가 6.5%, 4.3%씩 올라간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36,000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최선호주로 일단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603억. 컨센서스는 1,310억이었는데 1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1,600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고요. 역시 이유는 아까 뭐 MCP라든가 반도체 패키지 매출 증가, 그다음에
BGA 신규 사업 어떤 호조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2022년 영업이익 증가는 국내 중견 PCB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BGA 매출이 올해는 1,600억대, 내년에는 3,735억으로 매출이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신규 사업도 되면서.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어떤 그 매출 구성이 전장이 아니라 가전, 통신 부품이나 다양화됐는데 점차는 전장 쪽으로 비중 확대되는데 전장은 이제 그 전기 자동 아니 자율주행차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및 전기차 생산이 늘어날수록 BGA 제품이 그만큼 수요도 늘어난다는 건 전망이 되고요. 결국에는 BGA에 대한 사업 밸류에이션 평가가 현 시점에서 아마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지금 뭐 대신증권에서 추정한 건데 계속 뭐 늘어나는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분기별 매출 및 영업이익 전망도 영업이익들이 이제 작년 1분기부터 급커브를 하다가 조금 이제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가 매출은 늘어난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파란색 우측에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계속 늘어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감률에 있어서 매출 및 증감률에 있어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증감률은 좀 떨어지지만 일단은 규모 자체는 계속 상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금 뭐 거의 400억 이상을 계속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이제 뭐 기업 및 경영지 현황 보시면은 자산이 9,409억, 부채가 2,598억 그래서 되고 있고요. 결국은 주가 변동은 뭐 전장 부품 시장 이렇게 되는데 매출 비중 보시면은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이 69%를 차지하는 회사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뭐 24,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을 때는 역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투신하고 연기금은 이렇게 외국인보다는 못 미치는데 그래도 이제 초기에는 이제 연기금들이 많이 샀고요. 네. 지금 이렇게 최근에 올린 거는 외국인들이 아마 적극적인 매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서 25,000원의 고비를 계속 두 번을 못 넘기다가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3만 원까지 바라보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뭐 대덕전자 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시점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JYP 엔터입니다. 우리 네. 엔터자면 뭐 JYP 엔터 박진영 씨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 1,000억 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목표 주가를 오른 이유는 내년에 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에서 한 팀씩 대비를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보면은 이제 스트레이키즈와 니즈의 가파른 수익화 과정으로 트와이스를 포함 최소 세 팀의 돔 투어가 가능한 상황이며 엠미스 역시 걸그룹 기준 역대급 성장 속도를 증명하고 있다. 저는 이제 스트레이키즈, 니즈, 트와이스는 이름 들어봤는데 엠믹스는 또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하도 그룹들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뭐 스트레이키즈, 니즈는 뭐 워낙 계속 그 얘기 나왔던 거고요. 뭐 트와이스야 뭐 잘 아시는 그룹이고 엠믹스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어가 가시화돼 돔 투어 해가지고 뭐 거의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투어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는 뭐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에서 각 한 팀씩 데뷔하는 신인 사이클로 2024년까지는 최대 실적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만간에 1,000억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아까 뭐 조금 꺾이지만 제이 팬들은 또 실적이 좋아지고 뭐 투어하고 이러면은 이제 계속 우상향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이제 그 호소식이 뭐냐면은 4월 4일부터는 그게 24시간 풀어주거든요. 네. 근데 인원도 8명에서 10명까지 맞아요. 되고 아마 5월부터는 완전 전면으로 해제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아마 내일은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이런 엔터 관련주들도 또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뭐 디어유, 제페터, 4x4 등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주주 배당을 증가를 되면서
이런 선순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EPS를 상향하면서 68,000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고요. 네. 작년 작년 4분기 매출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638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5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63억으로서 55%를 달성을 했는데 컨센서스 151억을 소폭 상회를 했다 해서 트와이스하고 스트레이키즈 컴백, 그 다음에 일본 내 오프라인 활동 재개, 그 다음에 니즈의 가파른 매출, 그리고 분기 최대 유튜브 매출 57억 원 및 리퍼블릭 레코드장 정산이 기여했다 해서 보면은 유튜브 또 매출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기 최대 유튜브 매출을 기록을 했다. 영업이익은 DOE 지분권손익이 이제 상장됐죠. 제포트의 공정가치평가 이익이 각각 158억, 136억이 반영되었다. 비용적으로는 이제 추가 상영임이 일단은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이번에 앨범 판매량이 선주문으로 130만 장으로 전작 대비 무려 40%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결과는 일단은 이제 만약에 콘서트가 가셔야되면 이제 앨범이 안 팔린다. 네.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극장에서 어벤져스 영화를 두 번째 보는 관람객들은 저녁을 굶을 것이라는 가정과 같은 맥락인데 아마 컨텐츠만 좋다면 좀 더 열심히 일하거나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팬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보니까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또 앨범대로 아마 동시에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영향은 있겠죠. 지속된 같네요. 글로벌 팬덤 확장으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은 이미 7월까지 40만 명 이상의 어떤 투어 발표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빠르면 스트레이키즈나 니즈도 아마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추이가 쭉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상 보시면은 주요 아이돌의 앨범당 100만 장 돌파까지 걸린 시간을 보시면은 빠른 게 어딘가요? 빠른 게 엑소인가요? 연차 보면은 이제 엑소는 7년 차, 네. 5년 차, BTS 6년 뭐 쭉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4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엔하이픈은 2년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까만색은 짙은 색은 100만 장이고 네. 그거는 이제 200만 장이네요. 네. 그래서 100만 장 봐서는 지금 스트레이키즈라든가 엔하이픈의 어떤 그 달성 속도가 빠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자애들 그룹별 초동 최고 기록이 이제 데뷔 연도인데 블랙핑크가 1위네요. 네. 그다음에 이즈원, 그다음에 트와이스, 에스파, 있지, 엠믹스, 레드벨벳인데 아마 블랙핑크가 최고 기록을 아직 그러네요. 했네. 2016년에. 네. 그 기록을 아직 못 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탑5 아티스트 판매 비중이 NCT가 21%, BTS 16, 스트레이키즈 5%, 기타 43%.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의 유튜브 조회수 분포가 멕시코가 높네요. 10%, 그러네요. 미국 8%, 일본 7%,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제는 이제 JYP 아티스트들이 과연 재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지금 이제 2PM이 입대를 했고 그다음에 G.O.T인가요? 거기는 재계약을 안 했고 지금 보면은 뭐 스트레이키즈, 있지도 계속 이제 재계약이 아직은 이제 기간이 남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고 투신도 좀 산 편이고 연기금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급이 좀 그래도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최근에 좀 투신이나 연기금 좀 매도한 모습을 보고 있고요. 네. 주가도 보시면 오늘은 좀 올랐지만 매수 매도 업가길지만 58,500원대에서 57,000원대에서 지금 보면은 계속 여기서 갇혀 있거든요. 네. 뭐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도 앞에 정거점 58,500원을 충분히 뚫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또 만약에 모멘텀이 약해지면 너무 또 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하락도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지금 보면은 밑에 지금 RSI가 불꽃놀이 구간이 약간 꺾이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70으로 꺾이면은 주가도 분명히 하락을 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 기억이 점점 줄어들면은 네. 결국엔 하락하게 되어 있으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한번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분석의 유통 화장품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뭡니까 믿어볼 만한 탑픽해 가지고 이제 뭐 유통 화장품이 있는데
이제 화장품은 이제 탑픽이 아모레 퍼시픽이고 그쵸. 유통은 신세계예요.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특히 여자분의 경우에는 이 마스크를 이제 지금 거의 3년 썼나요? 2년 썼나요? 그래서 거의 2년 넘게 2년 썼죠. 넘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래요. 그럼 그렇죠. 마스크를 벗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화장을 해야겠죠. 그쵸. 그럼 결국은 이제 색조 화장품 이쪽에 이제 뭐 아마 계속 그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제 이따 얘기했지만은 우리 아모레 퍼시픽은 뭡니까? 이니스프리 매장이 중국에서 절반을 축소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니스프리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원래 중국 사업은 이제 다들 안 되죠. 뭐 LG 상하이건 안 되지만 네. 그나마 그래도 아모레 퍼시픽은 이니스프리 매장을 절반이나 줄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서 믿어볼 만한 탑픽 해가지고 교보증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서 풀 메이크업 기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면은 이제 지금은 뭐 이마나 이쪽만 하겠지만 그렇죠. 이제 풀 메이크업을 기대를 하면서 네. 작년도 보시면은 이제 화장품 지수 수익률이 코스피를 언더퍼폼했어요. 코스피에 무려 29.8% 하향 마이너스 27%. 네. 그다음에 현 주가 기준도 연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로 언더퍼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또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영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탑라인, 바텀라인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2분기 면세 부진 및 중국의 동계올림픽, 오미크론 영향으로 실적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화장품주의 주요 트리거는 2분기 이후 리오프닝 기대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5월부터는 전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리오프닝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데 오늘 좀 전에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4일부터 24시간 풀고 네, 인원이 맞아요. 대신 8명에서 10명. 네. 5월부터는 전면 해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올해 3월 8일에 하와이주에 대해서 일단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미국 전체 50개 주가 해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네. 프랑스도 3월 14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체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해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또 환자 수가 늘어나고 오늘 또 30만 명이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줄어들었다 다시 늘어나는데 네. 우리나라 아직 뭐 실내 마스크 해제는 좀 아직은 멀은 것 그렇죠.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3월 20일부로 며칠 안 됐죠. 일주일 전인데 백신 접촉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일단 면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일례 올림픽 개최단 이동 제한에 이어 3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제 중국이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어떤 중국의 봉쇄 때문에 상반기도 중국향 화장품은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지수 보면은 12개월 펄을 보면 거의 뭐 올해 지금 거의 많이 내려왔죠. 작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뭐 30 정도에서 거의 15 정도니까 네. 절반 뭐 주가가 뭐 반토막 난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보면 LG 생활건강 보시면 위에 거의 뭐 156만 원, 160만 원 갔던 주식이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50만 원대죠? 네.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150만 원 하던 게 지금 거의 뭡니까? 50만 원도 안 되니까 네. 많이 빠진 거.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은 뭡니까? 30만 원 하던 게 45만 원까지 갔다 다시 이제 30만 원대 내려왔죠. 네. 이제 주가 주는데 화장품은 이제 순수 내수 시장은 노 메이크업 미드 마스크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니까 메이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YOY 전년 대비 8.3% 성장한 30조 8,355억인데 2019년 대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오히려 그때보다 11% 축소된 규모다. 그다음에 면세점 비중은 46%라 그러니까 절반이 줄어나갔고 그다음에 내수 화장품 수요도 50% 수준인데 지난해 순수 내수 화장품 소비는 3.1% 성장한 네. 16조 5,688억.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대비해서는 14% 축소된 지금 수준입니다. 이런 어떤 국내 화장품의 소비 부진이 화장품 소비 트렌드 또는 소비력의 변화가 아닌 거리두기 정책으로 외부 활동이 둔화가 됐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으로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0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15조
1,618억을 기록했는데 네. 색조 화장품은 무려 21% 감소를 했으니까 크게 부진한 거죠. 기초 화장품은 8.5%, 색조는 21%. 네. 즉 위드 코로나 등이 오픈되는 사회 분위기는 색조 화장품의 수요 증가를 얇게 전망한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아마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추이가 전체 화장품 중에 온라인 화장품 비중이 점점 높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네. 전체 화장품 수요는 판매額은 줄어드는데 온라인이 좀 늘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면세하고 화장품 면세 다음에 판매 추이를 보면은 조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2021년. 그다음에 이제 중국 노출도가 낮은 리오프닝 주목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실정은 불확실성하니까 네. 중국의 어떤 그 비중이 낮은 그다음에 노출도가 낮은 업체의 리오프닝 수혜를 기대하고 수 있다. 해서 대형 브랜드 상에는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액 내 중국 플러스 면세 비중이 68%인데 아모레 퍼시픽은 중국에서 면세 비중이 54%. 두 개 합해서 아모레 퍼시픽이 LG 생활건강보다 좀 낮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클리오는 16%, 아이 패밀리 SC는 11%로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노출도가 적으니까 뭔가 유리한 점이 있는 건데 대형사 중에서 그래도 이제 LG 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 퍼시픽이 유리하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은 작년에 중국 플러스 면세 매출이 2019년 대비 12.7% 성장한 3조 원이고 아모레 퍼시픽은 2조 4조 원 수준인데 아마 오히려 아모레 퍼시픽은 줄었어요. 16.6%. 네. 또한 아이 패밀리 SC의 루멘의 2020 중국 매출액은 66% 감소한 79억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1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몇 조씩 되는 이런 아모레 퍼시픽하고 그렇죠. 이런 LG 상황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계속 이제 감소했다가 좀 느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월별 중국 소매 판매 성장률 화장품에 있어서는 거의 뭐 바닥에 있죠. 거의 뭐 2.5까지 왔는데 지금 뭐 성장률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보시고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내 화장품 매출액이 2016년 탑이었다가 다시 2018년씩 유지했다가 이제 2020년에서 거의 뭐 엄청나게 빠져 있다가 이제는 작년에 좀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국자 수가 2019년 12월, 2020년 12월에서 이제 작년 12월은 좀 늘었고 네. 이제 격리 해제되고 하면 이제 외국에서 접종 받으면은 격리 해제가 면제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해외 입국자 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통은 위드 코로나인데 명품은 꾸준히, 의류는 더 많이 해가지고요. 지난해 백화점 소매 판매액이 무려 전년 대비 23% 성장을 했어요. 매출이 그만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33조 6,900억이고 코로나 발병 전 2019년 대비로도 오히려 10%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유통업은 그만큼 호황이라는 거죠. 그간 백화점 업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성장률을 유지했던 이유는 부실 점포 역성장이 우량 점포 성장세를 상쇄했고 점포 구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백화점은 명품 위주의 성장을 지속 가설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소매 판매 추이, 백화점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우측은 이제 성장률인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 엄청 늘었고요. 네. 매출 비중 보시면 이제 명품 비중이 그러네요. 2015년 12.5에서 17년 15.8, 19년 23.3, 작년 무려 33%. 그러니까는 3분의 1이 명품이니까 그러네요.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해 명품은 월별로 물론 전년 동기 대비 40%의 고성장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품 비중은 33%로 2019년 대비 23% 대비 10% 올랐다는 거. 올해 높은 베이스와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이축을 전망하는 가운데 명품 고성장의 Q, 수요는 좀 이렇게 어렵겠지만 가격 인상, 네. P로 인해 가지고 명품 매출 성장이 이런 백화점의 어떤 성장을 지금 견인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샤넬의 대표 가방지문 클래식 미디움은 지난해 7월 12.4%, 11월에 15.7% 인상에 무려 1,180만 원까지 상승했는데 네. 이는 2019년에 무려 65% 올랐다. 그래서 클래식 미디움 전 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패션도 또 올해 고성장이 기대된다 가지고 지난해 패션, 의류, 신발, 가방, 소매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9% 성장한
72조 3천억인데 네. 이는 2019년 대비해서 6.5% 축소된 규모예요. 이런 패션 산업의 축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 및 외부 활동 둔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올해는 위드 코로나 이제 전면 해제가 되니까 아마 패션 시장도 회복이 기대된다. 그래서 백화점 패션 매출 비중은 2019년 48.6%에서 2021년 30.7% 네. 좀 줄었지만 네. 이게 다시 뭐 명품 비중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피가 올라가면서 아마 거리두기 해제가 이제 완전히 되면은 이제 패션 부분 유통도 고성장이 기대된다 해서 샤넬백 가격 인상, 물가 상승 추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류 선물 판매 추이해 가지고 역시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량 점포는 역성장하지 않는다. 네. 계속 성장한다는 거고요. 5년간 전체 백화점 거래액이 연평균 3.3% 성장했지만 상위 20개 점포는 무려 7.3%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상위 20개 점포는 전년 동기 대비 23.1%로 고신장했는데 이는 우량 점포로의 매출 쏠림 트렌드에 기인을 한다. 향후에도 백화점 업태는 트래픽이 많고 명품 비중이 높은 우량 점포 위주로 성장 지속 가설을 전망한다. 근데 이 중에서 신세계가 우량 점포를 가장 많이 보인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네. 점포 수는 13개로 적지만 롯데가 32개고 현대가 16개인데 점포당 매출액이 7,709로 가장 크다. 현대는 5,300억, 롯데는 3,700. 거의 뭐 롯데의 2배를 하는 그러네요. 게 신세계거든요. 그래서 네. 점유율을 보시면은 4년간 네. 2017년, 21년까지 뭐 롯데는 40%에서 35로 줄었고요. 신세계는 25에서 28로 늘었고 현대도 24, 25% 1% 늘었는데 신세계가 그만큼 굉장히 늘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백화점 3사 점포당 매출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세계가 7,709억에서 롯데 거의 2배고 점포 수는 이제 가장 작지만 네. 그만큼 이제 고효율을 알 수 있는 거죠. 점유율 추이도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종목으로 들어와서 아모레퍼시픽이 턴어라운드 그치기에서 올 2분기에는 1분기에는 매출액이 물론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네. 그렇지만 국내 화장품 매출액은 1.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거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뭐 전체적으로 그 해제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된다서 이제 면세점 매출액이 2,950억에서 이는 이제 설화수 자음 생라의 리니어에 따라서 1, 2월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렇게 해서 원인이 나오는 것 같고요. 순수 내수 채널 매출액이 4% 성장한 1,940억 원으로 3,940억 원으로 온라인이 두 자릿수 성장 지속하면서 오프라인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 또한 이제 중국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로 아까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설화수가 이제 15%에서 그러니까 설화수와 려를 제한 브랜드는 역산정하는데 설화수는 이제 오히려 15에서 20% 늘지만 아까 네. 얘기했지만 이니스프로는 점포를 반으로 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형 결국엔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오미크론 확산이라 가지고 도시 봉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부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체 화장품 영업이익은 일단 97억 정도로서 전년 동기 대비 9.4%는 빠지지만 분기 대비는 5.8% 오르는 것을 추정을 한다. 그래서 1분기 실적보다는 턴어라운드에 주목할 때 해가지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최대 실적이 2016년이었거든요. 5조 6,454억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이익률이 15%에 달했어요. 이후 K-뷰티 경쟁 심화를 해가지고 OPM이 15%에서 2020년 3%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난해 다시 7.1%로 올랐기 때문에 5년 만에 턴어라운 천년도이기 때문에 이제 3.2에서 7.1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아마 동사가 화장품 플레이어에 있어서는 탑픽이 될 것이다.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아마 2015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 주가가 거의 뭐 5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신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거든요. 투신하고 영국인들 자꾸 영국인 많이 샀는데 최근에 좀 팔았지만 어느 정도 15만 원대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바닥이거든요. 거의 뭐 쌍바닥 15만 원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 수혜를 입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는 보시면은 아까도 뭐 가장 우량한 백화점이죠. 그래서 보면은 3월에 한자라스 성장이 추정이 되는데 동기간에 대구, 강주, 대전을 포함한 백화점 부분 매출액이 무려 30% 정도 성장하는 곳은 나온다 얘기했죠. 결국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패션하고 명품, 그래서 이런 어떤 매출액 자체를 굉장히 성장으로 봄으로써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2조 4,100 정도, 4,100억을 전망을 한다. 이는 별도 74% 대구, 광주, 대전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마 영업이익도 아마 3,788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만약에 24% 성장한 수준이 되는데 면세점은 뭡니까? 이런 어떤 리오프닝이나 중국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뭐냐면 리오프닝 되면서 지금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면제가 3월 20일 날 실시됐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은 분명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중국의 어떤 봉쇄로 인해 가지고 또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일단 목표가를 38원으로 유지를 하고 일단은 유통업종 중에서는 탑픽으로 하는 종목이 신세가 됐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하고 투신이 좀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계속 이제 25만 원대에서 박스권 위아래 박스권으로 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세계라든가 이런 우리 특히 이제 신세계는 바닥에서 올랐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상승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난성의 투자 노트 1부, 2부 네. 여기서 마치고요. 남은 시간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화장품 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유통에서는 신세계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또 앞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려서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매일매일 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톡하는 상담소 시간으로 이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6,411원이고요. 비중 12%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볼게요. 네, 0.47% 소폭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6,400원에 문을 닫았는데요. 네, 인터파크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인터파크가 이제 그 작년만 해도 하반기까지 주가가 거의 뭐 7,000원, 8,000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그때 이제 한번 15%까지 올랐다가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되면서 이때 이제 장대음봉이 났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약세를 보여가지고 거의 이제 5,000원대까지 왔다가 잠시 또 작년 연말에 좀 반등했지만 다시 4,000원까지 내려왔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6,000원까지 거의 뭐 60% 정도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는 리오프닝 관련주거든요. 뭐 항공이나 뭐 여행 이런 네, 사업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른 상태고 그렇지만 이제 주가 자체가 계속 여기 200일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200일선이 이제 6,417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6,411원인데 200일선에서 샀는데 네.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아마 전면 해제된다는 소식이 분명 내일부터는 이런 관련주들이 아마 테마 형성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충분히 이번에 수익을 많이 내실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아마 뭐 수익을 좀 극대화해가지고 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인터파크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삼성전자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69,5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0% 두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네, 삼성전자 0.72% 오르면서 7만 원선 다시 한번 또 올랐습니다. 7만 200원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네, 삼성전자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은 뭐 개인들만 사죠. 네, 개인들 사가지고 그러네요. 뭐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제 기간이나 외국인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이제 뭐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네, 그거는 일시적이고 대부분이 이제 파생하고 연결되거든요. 선물을 뭐 이런 옵션 연계되기 때문에 참 그 불운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식인데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파생 상품하고 어떤 연계 매매, 네. 뭐 차익 거래나 이런 거 연계되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오르고 싶어도 올라가면 또 빠지게 되어 있고 또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오고 이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사시면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배당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자식들까지도 손자까지도 물려 있는 그쵸.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단기간에 다른 종목처럼 뭐 단타 치고 몇 프로 뜨기 뭐 이런 거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을 삼성전자 하시려면은 나는 장기적으로 묻어둬 가지고 배당 위주로 한다. 그러고 나서 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배신을 안 하고 오르거든요. 네. 그럼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것 마음의 자세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무거운 지식을 사실 수익 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뭐 거의 7만 원대, 6만 9천 원 사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근처거든요. 네.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그래도 8만 원에서 지금 7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보면은 뭐 중기로 보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절반의 법칙이 가지고 한번 올라가면은 7만 5천 원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반도체 환경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가 많죠. 과연 7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냐가 문제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 뭐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절반까지 회복이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 앞에 보면은 작년 8월에 8만 3천 원 찍고서 얼마까지 왔냐면은 7만 2천 원 왔거든요. 만 원 네. 빠진 상태에서 다시 7만 8천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절반의 법칙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8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더 내려왔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7만 4,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네.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들어가셨네요. 매수가 41,0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4% 갖고 계십니다. 오늘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볼게요. 5.48% 떨어졌고요. 37,100원 선에 문을 닫았습니다. 신풍제약도 고민이 좀 있으시겠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사실 뭐 테마주죠. 이 그렇죠. 종목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그렇죠. 경구용 네. 치료제가 임상 3상을 시작했다라 가지고 3월 8일 날 20% 올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지금 200일선을 돌파 못하고 하락한 상태인데 네. 이런 테마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뭐 바이오주라든가 테마주들은 오를 때는 뭐 20%씩 오르고 빠질 때는 뭐 10% 20% 빠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리스크를 안고서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1, 20%, 30% 빠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런 테마주들은 뭐 50%까지 빠지는 경우는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분은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거의 뭐 30%, 40% 빠진 종목도 많아요.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이런 경구 치료제 뭐 지금 다시 환자가 늘어나면 분명히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도 오르거든요. 네. 그럼 그때 기다렸다가 그때 뭐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 손실을 적게 보든가 해서 빠져나와야지 네. 그냥 이거를 뭐 펀더멘털하다게 뭐 차트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이건 그냥 테마가 떴을 때 급등했을 때 팔고 나오면 되지 뭐 예측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5년 동안 뭐 10년 기다려도 뭡니까? 매수가 하는 종목이 수두룩해 바이오는. 그래서 네. 바이오는 뭡니까? 한번 크게 시세를 먹은 사람은 바이오를 좋아하지만 한번 물리면 뭐 5년, 10년도 물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테마주는 만약에 내가 그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뭐 30, 50%까지는 내가 각오한다 해서 네. 그래야지 테마주나 이런 특히 코로나 치료제 이런 바이오주를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가짐 없이는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펀더멘탈이 없어요. 네. 뉴스에 떠서 오르면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전문가들이 뭐 얼마다 예측이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테마가 떴을 때 급등을 했을 때 그냥 팔고 나오는 전략을 네. 세우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가 떴을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또 하나 있을까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신정보통신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1,965원이고요. 비중이 40.5% 두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7.81% 올랐고요. 2,07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중이 꽤 있으신데요.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짧게 전략 짜주시죠. 정치인 관련주거든요. 그쵸? 유승민 후보 관련주기 때문에 네, 뭐 경기주사든 어디 지사든 뭐 공천이 확정이 되면은 급등을 할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급락을 할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정치인 테마주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맥락에서 뉴스를 잘 보셔가지고 감을 익히셔야지 제가 오른다 빠진다는 뭐 정치인 테마주도 마찬가지 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예측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뉴스를 잘 보시고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좀 네.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신정보통신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핸드폰 카메라를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또는 톡방 내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매일매일 나눠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확인하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처 진행하지 못한 상담 내용은 또 3부에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10분 후에 또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